그러면 62쪽에 부동산의 특성, 속성으로 가도록 할게요. 62쪽. 자, 우리 부동산의 특성은 뭐 시험에 꼭 한 문제씩 나오는 파트인데 작년에 안 나왔어요. 반드시 나오는데 작년에 안 나왔습니다. 추세 변동을 보시면 안 되고요. 원래 나와야 될 게 안 나왔다고 생각하시고 올해는 꼭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동산의 특성 중요합니다. 7번 보죠. 우리 부동산의 특성 중에서 토지 특성만 보시면 되거든요. 건물 특성은 모르셔도 좋고, 토지 특성은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토지의 인문적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분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연적 특성은 토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토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면, 인문적 특성은 토지에 인간이 개입된 이후에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토지 플러스 인간. 그러니까 토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자연적 특성이라고 한다면 토지 플러스 인간을 인문적 특성이라 그래요. 예. 자연적 특성은 대표할 수 있는 말이 물리적이란 말이고, 이 단어를 꼭 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리적으로 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는 뭐할 수 없다, 변경이 안 되는 특성이에요. 그에 반해서 인문적 특성은 인간에 의해서 경제적, 이 말이 뜹니다. 경제적, 용도적으로 뭐하는 것이 가능하다, 뭐할 수 있다 하는 특성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을 저랑 여러분들이 한번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자연적 특성은 물리적으로 뭐할 수 없다, 뭐가 불가능한 특성이고, 인문적 특성은 경제적, 용도적으로 뭐가 가능하다, 있다는 특성인데, 자연적 특성에 부동성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영속성, 그리고 부증성, 그리고 개별성, 그리고 인접성 하는 거 있습니다. 개별성, 인접성. 요게 자연적 특성이고요. 인문적 특성은 용도의 다양성, 병합 분할의 가능성, 병합 분할의 가변성, 마지막으로 위치의 가변성, 이런 것도 있어요. 위치의 가변성. 자, 그럼 지금부터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칠판 보세요. 자연적 특성은 물리적으로 뭐가 불가능하다, 뭐할 수 없다, 요걸 갖다 살려서 한번 대답을 해보죠. 부동성은 물리적으로 뭐가 불가능한 거냐면 이동이 불가능한 거예요. 영속성은 물리적으로 감가가 불가능한 거예요. 부증성은 물리적으로 공급이 불가능한 거고요. 개별성은 물리적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거고요. 인접성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부터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동성 뭐예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물리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하다, 꼭 요 말을 살리셔서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 말. 영속성은 뭐예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감가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부증성은 물리적으로 공급이 불가능하고, 개별성은 물리적으로 대체가 불가능하고, 인접성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하다. 부동산의 특성입니다. 자연적 특성. 인문적 특성은 경제적, 용도적으로 뭐가 가능하다는 건데, 다양한 용도로 제공되는 것이 가능하죠. 예. 하필 분필이 가능하죠. 예. 위치가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안 좋았던 위치가 좋았던 위치로 변경될 수가 있거든요. 예. 이 얘기를 갑자기 제가 대관절 왜 하느냐,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칠판 한번 보죠. 이동, 감가, 공급, 대체부터 할까요? 대체. 그 다음에 공급, 요렇게 제가 얘기를 좀 할게요. 예. 칠판 보세요. 토지는 물리적으로 이동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했잖아, 방금. 부동성 때문에. 경제적 이동은 돼요. 이건 인접성이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인지 제가 소개 좀 해드릴게요. 22번지 땅이 있고요. 23번지 땅이 있어요. 22번지 아파트, 30번지 쓰레기 매립장. 그럼 대답합시다. 22번지 좋은 위치, 나쁜 위치. 나쁜 위치. 나쁜 위치라도 이거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없지. 예, 부동성 때문에. 요걸 갖다가 물리적으로 이동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위치를 나중에 절대적 위치라고 배울 겁니다. 절대적 위치는 변경이 불가능한 위치예요. 하지만 상대적 위치가 바뀌어요. 인접지가 바뀌면요. 쓰레기 매립장 나가고 공원이 조성이 됩니다. 그럴 수 있어, 없어? 그럴 수 있거든. 그럼 좋은 위치로 바뀌잖아요. 이거를 인접성에 의한 경제적 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그 자리에 있는데 위치가 좋아진 거예요, 이제. 경제적 이동은 가능하다는 거지. 그럼 대답하시죠. 토지는 이동이 돼야 안 돼요? 그러지 말라고 화를 냈네요. 네, 미안합니다. 네. 아니, 처음 와서 모를 수도 있지. 미안합니다. 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가볼게요. 예. 제가 이렇게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물리적으로는 안 되고 경제적으로는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예, 모를 수 있지. 예, 미안합니다. 안에서. 다시. 토지는 이동이 돼야 안 돼요. 물리적으로는 이동이 안 되고 경제적 이동은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동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적 이동은 되거든. 똑같습니다. 토지는 강가가 될까 안 될까? 물리적 강가는 안 되고 경제적 강가는 돼요. 물리적 강가가 안 되는 게 영속성이에요. 여러분들 토지는요. 사용이나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마모, 손상, 파손, 노후화되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강가되지 않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쓰레기 매입장 들어오면 가치가 떨어집니까? 그럼 주변 환경에 따라서 경제적인 강가는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인접성 때문입니다. 방금 얘기해드렸다. 대체. 토지는 물리적으로 대체가 안 돼요. 이건 개별성입니다. 자, 대체라는 말은 대신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대구의 새우깡을 서울에 와서 대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대체가 되죠? 같은 물건이니까요. 동질적이란 말이야. 맞죠? 근데 대구에 있는 30평 토지를 서울에서 대체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냐하면 두 개는 다른 땅으로 처리합니다, 우리가. 가격도 다르고요. 위치가 달라지면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개별성이라 그래요. 하지만 우리 나중에 이런 거 배우시거든요. 인근 지역이라고 배우세요. 무슨 지역이요? 자, 인근 지역 안에 있다면 내가 여기서 학원을 하고 싶어, 2층에. 학원 자리가 없어. 23번지가 학원 하면 돼, 안 돼? 되지 뭐. 그러니까 용도적인 측면에서는 대체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무슨 성만 있다면? 인접성만 있다면. 그래서 이렇게 공부합시다. 물리적으로 무엇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던 것들이 경제적으로는 전부 다 가능한 거예요. 이게 용도적 대체, 경제적 대체 같은 말이거든. 근데 4분만 좀 따로 공부하세요.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무슨 성? 부증성. 근데 경제적 공급은 돼요. 무슨 공급이요? 경제적, 용도적 공급은 돼요. 이걸 갖다 우리가 용도의 다양성이라고 하는데 요것만 달라요. 용도의 다양성. 특이하죠. 요걸 네 글자로는 용도 전환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용도 전환. 자, 칠판 한번 볼래요? 우리 영토. 국토. 자, 부동산 학에서 토지라고 하잖아요. 그럼 국토 전체를 얘기합니다. 우리 부동산 학개론에서 국토라고, 토지라고 얘기하면 국토 전체를 얘기합니다. 미시적이에요, 거시적이에요? 상당히 크게 봅니다. 국토 전체를 가지고 토지라고 합니다. 우리 국토 안에 농지가 있겠어, 없겠어? 택지는? 임지는? 바다는? 바다도 우리 국토예요, 바다. 바다. 나중에 네이버에서 우리나라 영토 한번, 우리나라 국토 한번 쳐보세요. 네이버에서 치면 12해리까지가 우리나라 영해입니다. 해리 알아? 해리? 12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이 200해리. 그 다음에 대륙붕 한계가 350해리까지는 일단은 우리나라 국토, 일단 영해로 본다면 한 12해리까지는 우리나라 국토에 들어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바다도 우리나라 국토에 넣는 거야. 이걸 안 넣으면 내용 전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라고 하는데 바다도 넣는 거야. 이상하죠, 그죠? 내가 이런 짓을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배워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지 뭐. 부동산 학에서는요, 우리나라 국토 안에 바다도 넣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갑시다. 농지가 10개 있대, 만약에. 택지 10개, 임지 10개, 바다 10개, 우리 국토 몇 개? 40개. 이렇게 보는 거야. 물론 토지가 개수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개념적으로 이렇게 보자는 거지. 질문. 토지가 남아 돌아 부족해? 부족하지. 근데 부족의 대상이 되는 땅은 4개 다가 아니고 요게 부족해. 이게. 맞아요? 그럼 농지 5개를 뚝 떼어서 택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택지 몇 개 됐어요? 15개요. 임지 5개를 뚝 떼다가 택지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택지 몇 개 됐어요? 20개 됐어요? 바다 5개를 뚝 떼다가 택지로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공유수면 매리. 간척사. 그럼 몇 개 됐어요? 25개. 이거 답이 안 돼요? 다, 1올라고 이렇게 해서 25? 자, 그러면 대답합시다. 택지량은 10개에서 25개가 됐네. 이걸 경제적 공급이라 그래요. 무슨 공급? 뭐가 다양하니까? 용도가 다양하니까 뭐를 전환시킬 수 있다? 용도를 전환시킬 수 있다. 맞아요? 대답하세요. 우리 국토 몇 개? 여전히 40개. 이걸 우리는 물리적 공급이라 그래요. 알겠어요? 물리적 공급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무슨 성? 부증성. 부증성 때문에. 알겠어요? 예외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외 없어요. 자신있게 대답했는데 미안해요.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자, 왜 예외가 없다고 얘기하냐면요. 바다가 우리 국토가 아니었으면 예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다도 우리 국토에 넣었다고. 내가 넣었잖아.
똑같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바뀐다고 해서 우리 국토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 없어요. 부증성은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우리 국토가 처음엔 몇 개라면 40개라면 끝까지 몇 개다? 40개. 물리적 공급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하지만 절대로 안 되는 것은 맞아요. 맞다니까. 맞다니까. 예외가 없다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넘어오지 마요. 따라오지 마요. 말투 보고 대답하지 마요. 내용으로 전개합시다.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만 예외는 없고. 하지만 조금이라도 증가할 수는 없고. 하지만 절대로 안 되는 것은 맞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토지는 물리적으로 절대로 공급할 수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부증성 예외 없습니다. 실제로 시험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면 23회 때 이렇게 나왔거든요. 산지기간, 간척사업 등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토지 공급이 되니까 부증성의 예외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 OX. 부증성 예외 없어요. 그럼 몇 개 안에서? 40개 안에서 지네들끼리 뭐 한 거지? 용도전 안 된 거지 토지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거시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는요. 물리적으로 뭐뭐 할 수 없다는 것에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제 우리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결혼 배우신 건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결혼 배우신 분들은 아까 내가 연관 검색어 얘기했잖아. 부동산을 결혼만 쳐도 내가 나온다고 내가. 그러니까 저한테 결혼 배우신 분들은 이랬으면 좋겠어요. 부동성이 뭐예요? 그러면 물리적 이동이 불가능. 네, 나 처음 마칠 때 다른 결혼쌤 이름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그 사람 이름 기억했다가 누가 물으면 그 사람부터 배웠다 그래요. 영속성이 뭐예요? 그러면 물리적 감가가 불가능. 꼭 물리적으로 뭐뭐가 불가능하다는 얘기해 주죠. 개별성 물리적 대체가 불가능. 부증성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시험에는 뭐가 나오느냐? 물론 이것도 나옵니다. 물론 이것도 나오는데 좀 더 봐야 될 게 이겁니다. 자, 보세요. 이거 봐야 될 게. 자, 그러면 부동성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부동성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제가 4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부동성 때문에 시장이 국지화됩니다. 국지화. 그 다음에 임장활동, 정보활동, 중개활동이 됩니다. 세 번째는 외부 효과나 지역 분석이 나오는데 요거는 인접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조금만 힘 좀 더 내주세요. 집중력 흐려지시면 안 돼요. 네 번째는 뭐 추상적 시장, 구체적 시장, 불안적 시장이 나옵니다. 자, 지금부터 수업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 뒤에 가서 배웁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신경질 내지 마시고 진짜 뒤에 가서 배우니까 지금은 제목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자, 들어보세요. 부동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국제화됩니다. 국제화. 국제화를 갖다가 좀 편한 말로 바꾸면요. 지역마다 따로따로예요. 여러분들 대구의 새우깡시장, 서울의 새우깡시장 하지 않는다고요. 새우깡시장은요,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어서 시장이 전국적으로 형성이 돼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요, 서울의 부동산 시장, 또 서울의 강남의 부동산 시장, 송파, 잠실의 부동산 시장,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시장이 따로따로 형성이 된다고.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지역마다 따로따로 형성되는 걸 우리는 국제화라 그래요.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국제화는 무슨 성 때문이다? 보통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국제화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험에는 국제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네요. 국제화를 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영속성 때문에 국제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골치가 아파요. 왜 골치가 아프냐면 국제화란 말이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국제화 돼야 안 돼요? 우리 부동산 시장이 국제화 돼야 안 돼요? 되는 게 맞거든. 그래서 골치가 아파요. 맞는 말이 나오는데 매칭을 다른 걸로 시켜요. 영속성 때문에 국제화된다. 공부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4개는 무슨 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부동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걸 따로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지역마다 따로따로 시장 형성되는 걸 3글자로 국지화, 부동성 때문입니다. 정보활동, 중개활동은 됐고요. 이 말 좀 기억할게요. 임장활동. 사람이 움직이는 걸 임장이라 그래요. 사람이 나간다. 장소에 임한다. 알겠죠? 예. 제가 여기 개업하신 분들 중에서 요 근처에 개업하신 분들 중에서 제 제자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우리 학원 출신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주변을 지나면서 한 번씩 봐요. 이렇게 밖에서 보면 항상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 사람이 있다고. 사무실에 없어. 왜 없어? 임장으로 가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뭐 이렇게 컴퓨터로 뭐라 계속 두드리면서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임장 안 나가신 거지. 부동산은 임장활동입니다. 사무실에 자꾸 있으면 안 돼. 나 다녀야 되지. 그래서 계약서를 잘 쓰는 거야. 자꾸 사무실에 있으면 안 돼.
저기도 오늘도 지금 가면 있을 거야. 계속 임장하는 그 자리에 지키면 안 된다고. 부동산이 안 움직인다고. 사람이 움직여야 된다고. 그걸 임장이라 그래. 알겠어요? 세 번째.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인접지의 영향을 원튼 원하지 않든 받을 수밖에 없다. 외부 효과라 그래. 외부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감정평가할 때는 외부 요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감정평가할 때는 그 물건이 어떤 지역에 있는지 지역 분석을 하게 됩니다. 요게 부동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는 인접성 때문이기도 해요. 인접적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니까. 추상적, 구체적, 불완전 시장은 시장론 가서 배우도록 할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해야 될 건 문제 풀다가 국지화 들었어요? 임장활동? 외부 효과, 지역 분석, 추상적, 구체적, 불완전 시장 이런 말이 뜨면 무슨 성 때문이다? 부동산 때문이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지금은. 요 단어들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요 단어들은 지색 가면 다 배우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이렇게 하실 때 유의할 점이 펴놓고 국지화 보고 이거 이해 안 된다고 국지화 쳐다보고 있고 임장활동 이해 안 된다고 쳐다보고 그러지 말고 요런 단어들을 쭉쭉 읽으시고 요거는 무슨 성 때문이다? 부동산 때문이다. 매치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럼 이건 나중에 내가 다 해결해 줄게요. 왜 지금 내가 이걸 못하냐면 하자면 할 수도 있어요. 하자면 할 수도 있는데 배도 고프고 밥도 먹어야 되고 왜 그러냐면 외부 효과는 제가 뒤에 가서 30분 동안 써버려요. 외부 효과만. 제가 뒤에 가면 지역 분석만 30분 동안 설명, 진짜 30분 동안 설명한다니까? 그럼 이거 두 개 1시간인데 이거 지금 내가 설명할까, 이거? 오늘 한번 해볼까, 진짜? 그러니까 뒤에 가서 하자. 요런 사람들이 뜨면 무슨 성이다? 부동성이다 라고만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알겠죠? 네. 두 번째, 영속성. 영속성. 자, 영속성은 아까 했잖아요. 물리적으로 강가가 돼야 안 돼? 강가가 안 돼? 강가가 안 돼? 그러면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잖아요.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잖아요. 그 다음에 소유와 이용을 분리시켜. 이용이 분리되면서 임대차나 재고시장이 발달해. 임대차나 재고시장. 그 다음에 가치 보존력이 우수해. 보존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투자재로서 선호가 됩니다. 투자재. 그 다음에 장기 장래 예측이란 말이 떠요. 자, 설명 좀 들어보세요. 가장 유명한 건 이제 재생산 이론인데요. 재생산 이론은 제가 재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칠게요. 시험 문제에서 재생산 이론이 뜨면 어디 동그라미? 재. 이건 나중에 제가 법칙처럼 알려드릴 거예요. 시험 문제가 뜨면 재생산 이론이 뜨면 재 동그라미 하게 돼 있어. 저한테 결혼 배우신 분들은 재 동그라미 하게 돼 있어. 이 바닥이 그래. 하게 돼 있다고. 자기도 모르고 해놓고 내가 이걸 왜 했지 하게 된다고. 왜 했지 하게 된다고. 그렇게 만들 거예요. 무의식이 지배하는 시험을 갖다가 내가 반 정도는 풀게 만들어 드릴게. 자, 보세요. 주식회사 농심에서 새우깡을 1000박스 생산했어요. 사람들이 좀 맛있겠네 고 사 먹었어요. 이걸 소모되었다 그래. 그럼 농심에서는 새우깡을 재생산합니다. 맞나요? 근데 또 사 먹었어. 그러면 소모되지. 맞아요? 또 이걸 재생산 이론이라 그래요. 재생산 이론은 무엇과 무엇의 반복 과정. 생산 소모, 재생산 소모, 재생산 소모의 반복 과정입니다. 맞아요? 근데 토지는 소모가 돼야 안 돼. 끊겨버리는 거야. 소모가 안 되니까 다시 만들어낼 필요가 없는 거지. 질문.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뭐가 안 되니까? 소모가 안 되니까 다시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생산 이론에서 중요한 말은 다시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전에 뭐가 안 됐으니까. 소모가 안 됐으니까. 왜 소모가 안 되는데? 영속성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제 풀다가 자 우리 이렇게 공부합시다.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시험이 딱 떴다. 그러면 뭐의 동그라미? 재. 다시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네. 왜? 소모가 안 되니까. 왜 소모가 안 되지? 그렇게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제가 이걸 왜 강조하는지 아세요?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시험이 뜨잖아요. 그럼 공부 잘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산이 중요한 줄 알아요. 그리고 생산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부증성 하세요. 그리고 장렬히 전사하세요. 많아요. 많습니다. 핵심은 뭐로 공부하는 거야? 공부는 열심히 해요. 여러분들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 알아요? 모르죠. 공부 못하는 사람들 공부를 해요. 근데 못해요. 그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해서 못하는 게 아니야. 하는데 못하는 거야.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거지. 핵심을 잘 파악 못하는 거지. 재생산 이론 시험에 떴다. 뭐 동그라미. 다시 만들어낼 필요가 없네. 뭐가 되니까? 소모가 안 되니까. 왜 소모가 안 되지? 그렇게 답을 찾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 분필, 콜라, 수명 길어 짧아? 짧아. 수명이 짧은 재화는 내가 소유하고 내가 쓰면 그만이야. 남한테 빌려주고 다시 받아서 또 쓰려고 보면 없어. 그럼 이런 것들은 소유와 이용을 분리시킬 수가 있어 없어? 없고 임대차 시장이 발달할 수도 없어. 맞아요? 근데 자동차 수명 10년 이상 됩니까?
아파트 수명이 20년 이상 됩니까? 토지는 수명이 무한합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좀 쓰다가 남한테 빌려주고 임대료 받아먹고 또 내가 쓰려고 봐도 있어 없어? 수명이 긴 애들은 주로 뭐가 발달해? 임대차 시장이 발달한다. 알겠습니까? 부동산은 써도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물건은 무슨 물건? 재고. 재고가 발달하는 이유도 영속성 때문입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투자재, 시작. 자동차에 투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동차는 소비재입니다. 자, 소비재와 투자재의 특징 알려드릴까요? 투자재는요, 투자하고 그 이상의 가치가 되는 놈들, 감가상각이 별로 안 되는 물건들을 투자재라 그래요. 금 투자재입니까? 금 투자재 될 수 있어요. 토지 투자재입니까? 투자재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재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가 우수해야 돼요? 보존력이 우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재로서 선호되는 이유는 보존력이 우수하기 때문이고, 보존력이 우수한 이유는 영속성 때문입니다. 알겠죠? 이번엔 저랑 이거 한번 해보죠. 하루살이. 하루살이의 수명은요? 어렵나 이거? 하루살이의 수명은요? 뭐 대충 하루겠지 뭐. 맞죠? 하루살이한테 대화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너 장래희망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하루살이가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저 장래희망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살이를 나무라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 장기적으로 말이야 예측을 좀 잘하고 살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건 하루살이한테 신뢰하신 겁니다. 하루살이 하루밖에 못 살아요. 그놈이 뭔 장래희망이 있고 뭐 장기적으로 예측을 하고 살아. 문제 풀다가 장기, 장래, 예측이란 말을 만나잖아요. 예외 없이 영속성으로 갑니다. 수명이 짧은 놈한테 쓸 수 없는 단어가 3개가 있어요. 뭐요? 장기, 장래, 예측.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재생산 이론 적용 안 된다. 소유와 이용을 분리하고 임대차 시장이 발달한다. 가치 보존력 우수하고 투자재로서 선호가 된다. 그 다음에 장기, 장래, 예측이 떴다. 무조건 무슨 성? 영속성. 연결 짓는 거예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니까. 토지는 부동성 때문에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OX. 부동성 때문에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영속성 때문에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이 순진한 수험생들이 심장에 들어가면 토지는 부동성 때문에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오라 그래요. 이분들이, 갑갑한 분들이. 내가 왜 그렇게 답을 체크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게 맞잖아. 네가 그랬잖아. 내한테 그런다니까. 그게 무슨 성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으면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지. 내가. 그게 중요한 건데. 이 무슨 성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가 중요한 건데 우리는 뒤에 것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중요한 건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국지화되고 임장활동하고 외부효과 지역 분석되고 이런 건 무슨 성 때문이고 부동성 때문이고 재생산 이론 안 되고 임대차 발달하고 가치 보존력 우수하고 장기 장래 예측이 뜨는 건 영속성 때문인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성에 어떤 단어가 나와야 될지를 매칭시키는 게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3개만 더 합시다. 자, 제발 좀 집중하시다. 수업 듣는 방법 중에 눈을 감고 듣는 방법도 사실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눈을 감고 이렇게 촥 정리를 한다는 거지. 그래 한번 얘기해봐. 촥 정리하는 건 좋은 방법이죠. 눈을 뜨고 듣는 수업 방법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에요. 눈을 뜨고 수업 듣는 방법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눈을 뜨고 수업 듣는 방법입니다. 뜨고 수업 들으세요. 7번. 부증성. 부증성이 어떤 특성이냐면 물리적으로 공급을 할 수가 없다는 특성이에요. 예외도 없어요. 3가지만 공부할게요. 첫 번째는요.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두 번째는 희소성 때문에 집약적으로 이용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수급 조절 잘 안 되고요. 자연스럽게 균형 가격 형성도 어렵습니다. 설명 한번 들어보실래요? 생산비 법칙이 시험에 뜨잖아요. 그럼 여기 동그라미 할게요. 여기는 밑줄을 그을게요. 자, 일반적인 재화는 뭐를 투입하면? 비용을 투입하면 뭐가 되는데? 생산이 되는데 토지는 아무리 많은 비용을 투입해도 생산이 안 된다. 쌤 간척지 되잖아.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 내가. 바다가 육지로 바뀌는 것도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뭐로 보는 거지? 용도가 전환된 것으로 보는 거. 어차피 우리 국소였던 거야. 그게 용도만 이렇게 아랫돌 빼서 윗돌 메꾸고 막 그런 개념이지 이게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토지량이 늘어난 것을 보지 않는다. 비용 투입해도 생산이 안 된다. 부증성 때문입니다. 그럼 토지가 남아돌겠어? 희소하겠어? 희소한 걸 뭐라고 그래요? 희소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용해야 돼요? 집약적으로. 집약적이란 말은 우리가 쉬운 말로 바꾸면 고층화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층화되는 건 조방화라 그래요. 강남에 가면 건물이 고층화돼 있죠. 이 집약적 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약적이라는 말을 쓰면 사람이 좀 진짜 있어 보이거든요. 집약적이네 이렇게. 고층화된 거. 부동산학에서 집약적이라는 고층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부족하기 때문에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거야.
조방으로 넘어 X입니다. 예. 그럼 수요 공급 조절이 쉽고 어렵고 자연스러운 균형 가격 형성도 안 된다. 요거 부정성 때문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이거 저기 외우려고 안 해도 돼요. 지금 외우려고 안 하셔도요. 나중에는 외워서 외워진 게 아니고 그냥 아는 게 됩니다. 진짜.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잖아. 정독보다는 철저하게 다독. 아, 요런 거 부동성, 요런 거 부증성, 요런 거 영속성. 여러분 반복해서 읽다 보면요. 나중에는 외워서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아는 거 돼요. 진짜 돼요. 마치 구구단처럼. 7, 8회. 그 외우고 있는 거 아니잖아. 근데 언제 어디든지 답이 나오잖아. 99. 9단 좀 어려웠나요? 예, 그 80. 그렇게 된다고, 나중에. 제가 재생산 이런 그러면 영속성 한다니까. 진짜 한다니까. 희소하기 때문에 집약적 이용한다. 부증성 나온다니까. 국제화된다. 부동산 나온다니까. 내가 나오게 만들겠어, 내가. 당장은 못 만들어요, 여러분들. 당장 못 만들어요. 나한테 시간을 좀 주셔야 돼요. 시간 좀 주세요. 예, 이번에 개별성. 개별성은 토지는 각기 다르다. 이질적이다는 특성이 이질적이다. 그래서 일물일가의 법칙이 정되지 않습니다. 일물일가의 법칙이 정되지 않고, 그 다음에 개별화되고요. 개별 분석을 합니다. 개별화, 개별 분석. 마지막으로 원리 이론 도출. 이론 도출, 비교가 곤란하다. 요게 개별성 때문입니다. 시험에 다 나왔던 것들이에요. 저 소리는 새우깡 1,000원이라고 잡읍시다. 대구 가도 1,000원이에요. 광주 가도 1,000원이고요. 스타벅스 커피 아메리카노 3,800원. 맞나요? 3,800원? 4,100원. 4,100원이구나. 4,100원. 다른 데는 헷갈렸어요. 4,100원. 3,800원은 엔젤리너스 3,800원. 스타벅스 4,100원. 스타벅스 비싸요. 아, 너무 비싸요. 4,100원. 서울에 가도 4,100원이고요. 부산에도 4,100원이에요. 똑같은 물건에 똑같은 가격이 일반 재화에는 성립할 수가 있어요. 근데 토지는 같은 산피품 토지라도 어디 있느냐에 따라 가격이 각기 다르지. 똑같은 물건에 똑같은 가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개별성. 그 물건마다 가격이 다 다르네. 개별화라 그래요. 그 물건마다 감정평가를 다 해야 되네. 그걸 개별 분석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우깡 감정평가사가 없어요. 왜 없는지 알아요? 일반 공산품은요, 가격 1,000원 딱 정해지면 다 1,000원이야. 근데 부동산은 감정평가사나 중개업자가 있다고. 이분들한테 가서 가격을 물어봐야 돼요. 왜냐면 이게 같은 회사에서 만든 같은 아파트라도요, 이게 1층에 있는지 롤레층에 있는지, 남향인지 동향인지, 확장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똑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이게 급매물인지 경매 물건인지 정상적인 매매지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르다고. 그래서 물건마다 감정평가를 다 해봐야 돼요. 개별 분석이라 그래요. 그리고 부동산 너무도 다르다 보니까 원리, 이론 도출, 비교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거? 자, 설명 들어보세요. 오래된 아파트, 오래된 물건은 싸고, 새 물건은 비싸다. 이게 일반적인 재화에는 통용될 수 있어요. 새 차가 비싸요? 중고차가 비싸요? 새 차가 비싸요? 비싸요? 그래요. 새 차 반드시 비싸요. 중고차는 반드시 싸다고. 안 그런 경우가 세상에 없다고. 근데 새 아파트가 비싸요? 중고 아파트가 비싸요? 그건 안 된다고, 그거. 새 아파트 비싸나? 중고 아파트가 싸나? 저기 대치동에 가면 중고 아파트 엄청 많은데 그거 싸나? 엄청 비싸다고. 그러니까 부동산 너무도 물건이 다다 보니까요. 원리, 이론 도출, 비교가 안 된다고. 개별성 때문에 그래요. 시험에 나왔다니까. 원리, 이론 도출, 비교가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그럼 물건마다 너무 달라서 그렇다. 개별성 때문이다. 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아유, 눈을 뜨고 수업 듣는 방법을 내가 권해드렸는데 자꾸 전자를 찾는 분들이 계시네요. 내가 왜 자꾸 잠을 깨우냐면, 이제 설명드렸잖아요. 왜 잠을 깨우냐면, 제가 여러분들, 제가 극장에서 돈을 냅니다.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가서 영화 보러 돈을 낸다고. 근데 영화 보러 돈을 갖다가 10,000원씩 주고 영화를 보는데 잔다고. 내 잘못이야? 감독 잘못이야? 내 잘못도 있고, 감독 잘못도 있는 거야. 내 잘못이야? 배우 잘못이야? 내 잘못도 있지만, 배우 잘못도 있는 거야. 이거 쌍방과실이라고, 이거. 이거 저기 자는 사람한테 전적으로 이거 책임을 다 물을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자기 돈을 내고 영화를 보는데 자고 있다고. 이거는 저기 영화를 만든 게 잘못 만들었다고. 이거는 학원 수업료를 내고 책을 사서 수업을 듣는데 자고 있다고. 내 잘못이라고. 미안합니다. 네, 자기에서 미안합니다. 네. 사과했고요. 칠판 보세요. 그 결혼식에 자면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얼마나 저
저기 강의를 들으러 와서 돈을 내고 작정을 따야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진짜 강의가 재미없으면 퀄리티가 떨어지면 자겠냐는 거지. 미안합니다. 예. 인접성. 인접성. 자, 인접성은 인접에 있다는 거예요. 인접에 있으면 협동적 이용도 하고요. 뭐 경계 문제도 발생해요. 아까 했던 거 외부 효과나 지역 분석의 이유가 돼요. 외부 효과, 지역 분석. 이건 부동성 때문이기도 하지. 마지막으로 용도 면에서 대체가 된다. 대체가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는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인접에 있어서 좋은 점은 협동할 수 있다. 상가협회 주거용처럼. 하지만 경계 문제가 발생한다. 아까 부동산과도 관련을 지었었는데 외부 효과, 인접지가 주는 영향, 지역 분석, 인접지의 분석을 하고 아까 물리적으로는 토지는 대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인근 지역 안에 있다면 용도 면에서는 대체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요게 인접성 때문입니다. 자, 근데 그냥 눈도장만 찍으면 돼. 찍으면 되고 찾을 필요도 없어. 제가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자, 협동 경계 문제, 그 다음에 외부 효과 지역 분석, 그 다음에 용도면에서 대체가 돼. 이런 말을 띄우면 무슨 성이 떠올라야 되고 인접성. 일물일가의 법칙이 안 돼. 개별화되고 개별 분석해야 돼. 원리 이론 노출 비교가 곤란해. 이런 말이 뜨면 개별성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물리적 감가가 안 돼서 재생산 이론이 적용이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소유와 이용을 분리시켜서 임대차 시장 발달하고 장기 장래 예측이라는 단어가 뜨는 거지. 그리고 가치 보존력 때문에 우수해서 투자재로서 선호가 되는 거지. 영속성. 순서 좀 바꿨어요. 영속성. 그 다음에 희소하기 때문에 집약적으로 이용해야 되고 생산비 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수급 조절이 어려운 것. 부증성. 국지화되고요. 외부 효과 지역 분석, 임장활동 뭐 이런 말이 뜨면 부동성.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시면 돼요. 이 문제적 특성은 한 개만 공부할 거예요.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용도의 다양성. 칠판 한번 보세요. 용도의 다양성. 토지 용도가 다양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됩니다. 최유효 이용. 이거 첫 번째 쓸까? 최유효 이용. 배웠던 거 하나 나옵니다. 경제적 공급이 된다. 용도 전환된다. 자, 칠판 한번 보세요. 경제적 공급이 된다, 용도 전환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물리적으로는 공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40개는 끝까지? 40개. 예외? 없고요. 절대로 안 되죠. 기억나십니까? 예. 근데 택지량을 늘릴 수는 있어요. 40개 안에서. 뭐를 전환하면 돼요? 용도가 전환되면 되죠. 용도가 다양하니까. 이걸 경제적 공급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토지 용도가 다양하다는 말은 이 토지에 상가로 이용해도 되고 주택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공장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농사 지어도 되고 나무 심어도 되고 그래요. 근데 상가로 이용되면 이 땅이 가장 가치가 높아진다. 이 땅의 최유효 이용은 상업지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용도가 한 개밖에 없다면 최유효용을 찾을 필요가 없지. 용도가 많으니까 다양하니까 최유효용을 찾는 겁니다. 여기는 주거지로는 못 써. 상업지로도 못 쓰고. 그 중에서 최유효용은 공업지다면 이 땅의 최유효용은 공업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가 많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최유효용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최유효용이란 말이 마음에 안 들면 일단은 1등이라고 기억하세요. 이 토지에 가장 적합한 1등 용도를 뽑아내는 걸 최유효용이라 그래요. 저를 보고 대답하실래요? 한 반에 학생이 한 명밖에 없어요. 1등을 뽑아낼 의미는 없죠. 학생이 여러 명이에요. 그럼 시험 쳐서 1등 뽑아내야지. 맞아요? 그러면 이건 전제 조건입니다. 최유효용이라는 말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전에 용도가 뭐 해야 돼? 다양해야 최유효용이 나올 수가 있다고. 알겠어요? 용도의 다양성이 있다면 뭐? 최유효용, 최유효용 용도가 다양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말이다. 됐습니까? 예. 요거 말고 뭐 고가성이라는 특성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설명만 좀 들어보세요. 고가성은 가격이 비싸다는 성질입니다. 가격이 부동산은 싸요, 비싸요? 비싸니까 세 가지 일이 벌어지거든요. 판매자와 구매자가 다수야, 소수야? 소수입니다. 그래서 엄청 많지 않나? 아닙니다. 소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상위 소득의 20%가요. 전국의 땅 몇 프로를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91% 가지고 있어요. 91%. 상위 소득의 20%가 전국의 땅 91%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80%가요. 9% 땅을 차지하려고. 남아 있는 9% 땅을 차지하려기 위해서 수업 듣고 강의하고 하는 거예요. 땅 한 개도 없거든, 나는. 나머지 9%를 차지하려고. 그 중에 좀 더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부동산을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이 소수고요. 구매할 수 있는 사람도 다 무수히 많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소수. 그다음에 시장에 진입하거나 퇴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 부채가 많이 필요하죠. 그나마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부채를 안고 집을 사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부동산은 고가성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부동산의 특성. 마지막으로 속성 같은 거는 뭐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쉬운 거라서 가볍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이제 제발 보세요. 이제 진짜 끝나요. 진짜 끝나요. 아까 조금 빨리 끝낸다고 했던 이유는 그렇게 해야지 집에 안 가고 있으니까. 예. 일단 잡아놨으니까 일단 10분만 더 할게요. 시험 보세요. 힘들죠. 예. 처음에 적응 안 돼서 힘들 거예요. 근데 저기 학원 다니시는 분들하고 학원 안 다니시는 분들하고 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물론 학원에 나오시는 분들이 합격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전문 강의를 수강하니까 그렇겠죠. 근데 더 큰 이유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시험장에 가시면 1차 시험을 1시간 40분 동안 쳐요. 1차 시험을 1시간 40분. 100분 쳐요. 100분. 100분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있으라 그래봐요. 잘 못 앉아있지. 근데 1시간 40분 동안에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고 80문제를 풀어서 60점을 내야 돼. 그리고 40분 쉬고 2시간 반을 2차 시험 칩니다. 2시간 반, 150분.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만, 우리 보자. 150분에 100분이니까 250분 앉아있는 거예요. 4시간 넘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시간 넘게 앉아있어. 그래도 잘 못 앉아있는데 4시간 넘게 앉아있으면서 시험 문제를 풀어가지고 60점을 내야 돼.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4시간 앉아있는 건 했거든. 1년 동안.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2차 시험 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안 쳐봤죠? 안 쳐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예. 쳐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2차 시험 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집중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1차 시험 칠 때는요 정말 막 한 문제라도 더 맞추려고 막 시험 친다고 막 친다고. 2차 시험 칠 때 어떻게 친지 알아요? 3번 3번 4번 5번 안 읽어. 귀찮은 거야 이제.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1번에 다 같으면 1번 체크해. 근데 이상합니다. 그 점수가 더 잘 나와. 2차가 더 잘 나와. 거침없이 문제를 푼 게 시험에 점수가 더 잘 나온다니까. 1차만 고민해서 시험 쳤던 게 점수가 안 나온다니까. 여러분들 혹시 너무 이렇게 우유부단한 성격의 고민스러운 분들은요, 집중력을 떨어뜨린 다음에 시험장에 가봐. 점수 잘 나와. 진짜 잘 나와. 고민 많이 안 하고 시험 치는 게 점수 잘 나와. 2차 시험 치면 그래요. 집중력 길러야 돼. 집중력을. 알겠죠? 앉아있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좀 지금 처음이라서 그런데 좀 앉아 계셔 보세요. 그러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작정 하나 손에 쥐어집니다. 1년만 고생해. 고생하고 그다음에 신분을 바꿔야 돼. 우리는 일반인 신분이 아니에요. 수험생 신분이에요. 우리 신분을 자각해야 됩니다. 우리 일반인 신분 아니야. 수험생 신분입니다. 고3 학생이 공부가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3 학생이 지금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너 신분을 망각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나요? 너 지금 시대가 어떤데? 이게 지금 뭐 해야 될 시기인데?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자녀분들도 학원에 가면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사람, 이 DNA라는 게 무시를 못 해요. 학원에서 자는 사람이요? 자녀분들 학원 보내지 마요. 자고 있다니까. 본인 자녀 모습을 지금 본인이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돼. 보세요. 속성. 자, 내가 29번째 땅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내 땅이 어디까지냐? 내 소유권은 어디까지냐? 민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법에서는 정당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토지에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당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토지에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당한 이익의 범위는 사회 통념으로 결정을 하고요. 이 사회 통념으로 해결이 안 될 때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합니다. 예를 들면 1조권 조망권 같은 분쟁이 붙었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법원에 가서 판결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소유권이 미치는 정당한 이익의 범위는 뭐로 해결하다가 사회 통념으로 해결하다가 구체적으로 분쟁이 붙었을 때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한다. 상하라는 것은 3차원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입체 공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지금부터 3차원 공간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지구예요. 지구. 수평 공간이라 그래요. 수평 공간 아래 공간과 윗 공간을 뭐라 부르냐면요. 위에 있는 걸 공중 공간이라 그래요. 아래에 있는 걸 지중 공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수평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표권이라 그래요. 지표권. 지중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하권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읽어봐야 돼. 이건 무슨 권? 이걸 왜 읽었는 줄 알아요? 요거 하려고 그래요. 요거 하려고. 공중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중권이라 그래요. 무슨 권이요? 그러니까 우리 개론에서는요. 지하권의 반대말이 지상권이 아니에요. 지하권의 반대말이 공중권이에요. 요거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무슨 권?
이거 왜 공중권이라고 해야 되는지 알아요? 이걸 지상권이라고 해버리면 민법의 지상권과 용어 충돌이 일어나 버립니다. 민법의 지상권이 개념이 좀 달라. 그래서 지하권의 반대말은 개론에서는 공중권이라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상권 하는 사람 많아요. 이거 지상권 하면 장렬히 전사해야 한다니까. 그래서 또 개론 시간에 지상권과 민법 시간에 지상권을 따로 배워야 된다니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러니까 개론에서는 지하권의 반대말이 뭐다? 공중권이다. 알겠어요? 토지 소유권이 끝없이 무한히 미친대요. 정당한 이익의 범위가 있대요. 보여드릴게요. 높이가 한정이 돼 있어요. 사적 공중권과 공적 공중권으로 나뉘어요. 지하도 한정돼 있어요. 사적 지하권과 공적 지하권으로 나뉘어요. 그럼 이제 대답 한번 해주세요. 사적 소유권 미쳐 안 미쳐? 미치겠지. 공적은 안 미치는 거야. 자, 그럼 올라가 볼까요? 여러분들 용적률이란 거 아세요? 용적률이요? 내 건물 높이는 거예요. 내 건물 옆으로 펴는 게 건폐율이에요. 뭐라고요? 위로 올리는 게 용적률이에요. 자세한 얘기는 저기 그와 함께 저 키 큰 사람 있어요. 공인중개사 강의하는 사람 중에 키가 제일 커요. 그 사람이. 원래 공인중개사 강의하는 사람이 키가 많이 작아요. 여러분들 제가 공인중개사 강의하는 사람 중에는 중간 키 된다니까 내가. 키가 많이 작아. 그 사람 필요 이상으로 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용적률을 얘기를 잘 해줄 거예요. 그분하고 용적률을 상의 한번 해보시고 공법쌤과 용적률을 해보시고 용적률 위로 올리는 거예요. 용적률 건물 높이 올리는 거잖아요. 소유권 미쳐 안 미쳐? 내 건물인데 소유권 미치지. 그럼 고가지만 소유권 미치느냐? 아니 조금 더 미쳐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좀 추상적인데 1조권은 그래요. 조망권. 그러니까 내 건물 높이까지만 미치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좀 더 있는데 요거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돼요. 1조권 조망권에 방해가 된다. 내 소유권 정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용적률을 옆으로 옮기는 제도가 있어요. 그걸 TDR이라 그래요. 따라해봐요. TDR. 유명하거든요. TDR. 이런 것들은 소유권 미쳐 안 미쳐? 미쳐. 그럼 요것에 방해를 받았을 때는 보상받을 수 있어 없어? 있어. 하지만 항공기의 운항 항공권, 전파의 발착 전파권은 소유권 안 미칩니다. 우리 집 위로 전파가 왔다 갔다 한다 하여 통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여 통일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유는 내 토지 이용이 전 시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보세요. 공항 근처가 아닌 이상, 비행장 근처가 아닌 이상 비행기가 우리 집 위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무슨 우리 토지 이용에 지장을 줍니까? 그죠? 왜냐면 비행기는 상공 4,000m 이상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3,000m, 4,000m 이상에서. 전파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위로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분쟁의 소지가 별로 없어요. 아래로 가볼까요? 아래로. 여러분 지하수 우물 팠더니면 지하수가 막 터지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소유권 미쳐요. 알겠죠? 조금 더 팠더니만 막 석유 칼칼 쏟아지는 거예요. 석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석유 먹으면 위세척해야 돼요. 위세척해야 돼. 광물은 돼야 안 돼요? 이렇게 암기하세요. 지하수는 먹어도 되고 안 되고. 되고. 강물은 먹으면 안 된다. 어떻게 된다? 위세척. 그렇지. 그렇게 암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수는 소유권이 미치고요. 강물은 안 미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요걸 갖다가 깊이를 정해야 돼요. 왜 정해야 되냐면 요즘 여러분들 새로 짓는 건물 가보면요. 지하 7, 8층 막 파내려가거든. 그렇잖아요? 이거는 사익이잖아요. 사건. 맞잖아요? 근데 요즘 정부가 요즘에 위로 선을 많이 안 빼. 밑으로 다 매설을 해요. 그렇잖아요? 전철도 막 9호선, 분당선, 무슨 선 막 이렇게 해서 있고, 신분당선 뭐 이렇게 있고. 그러면 정부도 지하 사용 많이 하죠? 개인도 지하 사용을 많이 하죠? 분쟁이 붙는다고요. 그래서 서울특별시는 최대 40m를 깊이로 정해요. 이걸 갖다가 한계심도, 대심도라 그래요. 대심도란 말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어요?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대심도 전철만 하고 하는데 모르시는구나. 한계심도, 대심도. 같은 말이에요. 그럼 한계심도, 대심도가 이게 지역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최대 40m, 통상 한 20m, 25m 정도까지는 소유권을 줍니다. 인정돼요? 한계심도 아래는 인정되지 않고요. 그럼 정부가 지하철을 파요. 한계심도 아래에서 파면 보상해야 안 해요? 소유권 안 미치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침범해서 한계심도를 보상해야 안 해요? 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제가 질문 드리면 저한테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된다 안 된다만 얘기하세요. 아니 미친다 안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미친다 안 미친다. 알겠어요? 예. 지하수 미쳐요. 광물은요? 안 미쳐요. 1조권 조망권 미쳐요. 항공권 전파권 안 미쳐요. 용적률 TDR 미쳐요. 한계심도 아래 안 미쳐요. 한계심도 이내 미쳐요. 예, 잘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공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미치고 안 미치고 이런 것들은 쉽게 정리가 되는 거죠. 아니 선생님 그러면 공중권 설명 잘 들었고 지하권 설명 잘 들었는데 지표권은 왜 설명 안 하는데? 그래버리면 내가 미칩니다 진짜 내가. 그러면
왜냐면 이걸 공부를 했단 말이야. 우리가 왜 공부를 했는지 제가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22번지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필지란 게 있다고. 필지로 토지가 구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소유권이 미치는지 얘기할 필요가 없고, 여기 정착물이 있을 거 아니야. 토지 정착물. 소유권 미치 안 미쳐? 예? 미치는 것도 있고 안 미치는 것도 있다. 미치는 게 대부분이다. 종속 정착물인데 안 미치는 게 4개 있다. 독립적. 뭐 공부하면 말은 모르는데. 모를 건데 저기서 물으면 알고 여기서 물으면 또 모를 건데 뭐 하면 뭐해.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자, 토지 정착물은 소유권이 미치 안 미쳐? 이것도 있고 안 미치는 것도 있어요. 대부분 미쳐요. 대부분 미쳐요. 대부분 미쳐 있어. 근데 안 미치는 게 몇 개? 4개. 뭐예요? 건물, 명의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명의만 갖추거나 등기된 수목의 집단, 타인 토지에 경작된 농작물은 권한이 있으면 당연히 미치고 권한이 없을 땐 성숙되었으면 미친다 그랬잖아. 성숙되어 있으면 소유권 안 미칩니다. 독립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거잖아. 되셨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한 개만 띄워볼게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정말 재밌는 거거든. 정말 재밌어요. 5분만 더 할게요. 7번. 정말 재밌어 저거. TDR. 이거 얼마나 재밌는 건데 이거. TDR. 얼마나 재밌는 건데. 이거 이런 거 알아보면 사람 상당히 유익해 보여. 자, 제목 확인합시다. 개발권 양도제도 시작. 한 번만 더. 개발권 양도제도 시작. 자, 여러분들 영어 공부 좀 합시다. 영어 공부. 자, 따라봐요. 디벨롭먼트. 라이트. 읽을 때는요, 이거 라이트라고 읽어야 돼요. 라이트라고 읽으면 안 돼. 이거는 LIGHT거든. LIGHT는 빛이란 뜻이에요. 또는 열분 이런 뜻이고, 라이트라고 읽어야지 이제 이게 RIGHT예요. 요게 라이트가 뜻이 뭐예요? 오른쪽 또는 권리란 뜻이에요. 라이트는 권리란 뜻이에요. 그럼 라이트는 권리, D는 디벨롭먼트, 개발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디벨롭먼트 라이트는 뭐예요? 개발권이에요. 알겠어요? 그걸 갖다가 트랜스퍼가 이전한다는 뜻이에요. 이전? 뭐 같은 말로 양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DR입니다. DR이 뭐예요? 디벨롭먼트 라이트, 개발권을 트랜스퍼, 이전, 양도하는 제도를 개발권 이전 제도, 개발권 양도 제도로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좀 유식하게 이거 그냥 TDR이라 그래요. 유의하실 점은 TDR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TDR이에요. TDR이 아니에요. TDR이에요. 뭐를? DR을 T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벨롭먼트 라이트를 트랜스퍼하는 제도를 TDR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칠판 보세요.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자 들어갑니다. 소유권이 뭐예요? 우리 민법생 깜짝 놀라게 해주기로 아까 자 소유권이 뭐예요? 물건을 배타적으로 이걸 소유권이라고 그래요. 소유권 안에는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이 있어요. 맞아요? 미국에 가면요 2개가 더 있어요. 미국이 이게 소유권이 우리나라는 사용, 수익, 처분밖에 없는데 우리 민법은요 미국에 가면 개발권이라는 것도 있고요 환경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환경권. 그럼 미국 사람들은 뭐를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뭐도 가지고 있는 거다? 개발권을 너 가지고 있는 거다. 근데 개발권을 아까 DR이라 그랬잖아. 그럼 DR을 침해당하면 뭐를 침해당한 거다? 그건 침해당한 거예요. 그럼 뭐 내놔라? 보상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없어 처음부터. 개발권이라는 게 없는데 미국에는 소유권 안에 처음부터 뭐가 있었던 거야? 개발권이 있었던 거야. 그럼 지금부터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안 가봤다고 했네. 저런 사람 있어요. 묻어가려고 얘가 가봤다 이렇게 해놓고 자세히 물으면 이제 더 물을 것 같으니까 이 발 빼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만 보세요. 미국 안 가봤어요? 저만 보세요. 미국에 가보니까 이거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앤더슨이에요? 마이크 합시다. 마이크라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개발 지역이에요. 그럼 여기 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이크는? 있어요? 근데 이 지역이 집가가 비싸요. 그러면 마이크는요 여기 고층 건물 짓고 싶겠어요? 저층 건물 짓고 싶겠어요? 짓고 싶겠지. 근데 정부가 규제를 많이 했어요. 규제를 강화했어요. 그럼 조금밖에 못 짓는 거예요. 마이크. 용적률을 몇 개밖에 허용 못 받는 거야. 그럼 마이크는 지금 더 짓고 싶겠어? 안 짓고 싶겠어? 더 짓고 싶지. 한편 일로 갑니다. 여기 스미스가 있어. 스미스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역은 당연히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죠?
개발권을 부여하려고 했더니만 여기 문화재가 막 발견이 되고 문화재도 막 발견이 되고 막 암모나이트도 있고 메머드도 있고 뭐 삼엽충 뭐 그런 것도 있고 막 그래요. 막 화석도 있고. 그럼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이 지역을 보존지역을 묶어야 된다고. 맞아요? 그러면 얘는 내 땅에서 암모나이트가 나다니 그럼 나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겠어? 안 하지. 소유권 침해당했다고. 개발을 못하게 하는 거지. 맞아요? 근데 미국 애들이 참 머리가 좋은 게, 자, 봐봐요. 얘는 이 지역에 뭐를 가지고 있어? 수익을 가지고 있지. 맞아요? 근데 지금 뭐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야. 개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지. 근데 정부도 합리성은 있어, 없어? 있지. 보존을 해야 되니까. 문화재를 보존해야 되니까 보존적 지원을 한 거야. 대신 얘한테 원래 소유권 안에 있었던 뭐를? 개발권 영어로 DR을 소유권부터 분리시키는 거야. 분리시켜서 일로 옮기는 거예요. 여기서 개발할 수 있어, 없어? 개발 가능한 지역이니까. 그러면 요거는 마이크의 용적률이지만 요거는 스미스의 용적률인 거야. 알겠어요? 그럼 얘한테 처음부터 개발을 많이 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조금만 개발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더 개발하고 싶은 욕구를 갖다가 충족시켜주는 거지. 그러면 야, 너 10층까지 짓고 싶으면 얘한테 보상해주고 사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만큼의 개발권이 얘 거니까. 그럼 얘는 원래 여기서 행사했을 개발권을 일로 트랜스퍼 하는 거예요. 양도하는 거예요. 그럼 정부는 돈을 많이 썼어요, 안 썼어요? 많이 안 쓴 게 아니고 한 푼도 안 쓴 거예요. 시장기구를 통한 보상이에요. TDR에서 절대로 나서는 안 되는 게 공적 자금을 통한 보상입니다. X. 정부 돈 한 푼 안 들었어. 뭘 통한 보상? 시장기구를 통한 보상. 됐습니까? 그리고 TDR은 지하권 관련이 있어, 없어? 여러분들 이거는 아직 안 배웠는데 나중에 키 큰 사람한테 배울 거예요. 용적률 산입할 때 지하공간 산입하지 않습니다. 용적률은 지하공간을 산입하잖아요. 용적률은 오직 무슨 공간? 지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가 공중권과만 관련이 있습니다. 지하공간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용적률은요. TDR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공간은 전혀 관련이 없고 무슨 권? 공중권. 근데 이 공중권이 TDR은 사적 공중권일까? 공적 공중권일까? 써볼게. 사적일까? 공적일까? 왜 사적일까? 사적 맞아. 왜 사적일까? 왜 사적일까? 왜 사적일까? 한 명만. 왜 사적일까? 왜 사적일까? 막 던져봐야 괜찮아요. 네, 뭐라고 안 할게요. 왜 사적일까? 왜 사적일까? 여기 글자가 있어요. 그 글자가. 왜 사적일까? 그렇지. 이거. 공적이었다면 보상의 문제가 돼도 되지 않습니다. 뭐였습니까? 사적을 침해했다고 정부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뭘 해주니까 보상. 근데 이 보상은 보통 정부가 하는 건데 정부는 돈 한 푼 안 드는 거예요. TDR 제도를 활용하면. 누가 보상하는 거예요? 시장이 알아서 보상하게 만드는 거지. 장점은요. 형평성이 맞아 이제. 형평성 문제 해결됩니다. 얘 개발할 수 있고 없고. 얘는 원래 개발할 수 있고 얘도 개발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못하지만 옮겨서 양도해서 팔아먹으면 되니까. 맞지? 문제점은요. 효율성이 떨어져. 여기 왕복 2차선이에요. 기반 시설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 스미스만 살아요? 아니에요. 이 브라이언도 살고요. 앤더슨도 살고요. 앨리스도 살고 막 그래요. 얘들이 다 옮겨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건물 이렇게 지어집니다. 그러면 교통 혼잡 약이 되겠죠. 일조권 조망권 문제 약이 되겠죠. 통풍 체감 문제 약이 되겠죠. 기반 시설 부족 문제 약이 되겠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TDR은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이에요.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이에요.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인데 추가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 현재 우리나라에 실시되고 있는 정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갑을을 한 게 아니고 마이크 스미스로 한 거예요. 이런 게 나중에 다 세심한 배려라고 이런 게. 마이크 스미스를 예를 들었는데 설마 우리나라에 실시된다고 하겠어 이걸 갖다가? 앤더슨 앨리스들 얘기했는데. 교재 보겠습니다. 63쪽에요. 1번. 토지 특성 찾았습니까? 예. 자연적 특성, 인문적 특성 표를 좀 체크해 놓으시고요. 정리를 좀 하시면 좋아요. 한 장 넘길게요. 64쪽에 가시니까 부동성 있습니까? 제가 좀 체크 좀 해드릴게요. 부동성 동그라미 니은 체크. 니은이요, 니은. 니은. 그 밑에 디귿. 그 밑에 리을. 그 밑에 미음. 니은, 디귿, 리을, 미음 4개만 보세요. 나머지는 보지 마세요. 오른쪽 동그라미 이번에 영속성 있습니까? 영속성 똑같습니다. 니은, 디귿, 리을.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까지.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까지.
부증성 찾았습니까? 예. 부증성은 한 장 넘겨서 표를 좀 체크하세요. 표에 무슨 공급과 무슨 공급의 비교?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의 비교. 아까 예외 없음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 이제 봐야 될 게 동그라미 니은 디귿만 체크하세요. 니은 디귿. 니은 디귿 체크했습니까?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개별성 찾았습니까? 예. 요거는 기역, 니은, 디귿만. 기역, 니은, 디귿. 했습니까? 예. 5번에 인접성은 뭐, 기역, 니은, 리을 정도만. 기역, 니은, 리을 정도만 체크하시고 읽으시죠. 나머지 읽지 마세요. 한 장 넘길게요. 넘기시면, 동그라미 1번에 용도의 다양성을 찾아보실래요? 거기는 기역, 니은만. 용도의 다양성, 기역, 니은만. 나머지 읽지 마세요. 책을 넘깁니다. 넘겨서 리을의 고가성을 찾아보세요. 70쪽에. 찾았어요? 그것만 체크. 고가성만. 책을 조금 더 넘깁니다. 교재 페이지 75쪽. 75쪽에 가시니까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나옵니까? 예.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의 체크 좀 하고, 의 체크하고, 제일 밑에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미치지 못하는 범위 표 있습니까? 그거 체크하고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돼요. 그거만 체크하시면 돼요. 거기서 몇 장을 넘기시냐면, 책을 2장을 넘기셔서 78쪽으로 가봐요. 78쪽에 가시니까, 가로 3번에 개발권 양도제도 있습니까? 그거 체크하시고요. 오른쪽 페이지로 가셔서, 기역부터 시옷까지를 다 묶어주세요. 이건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역부터 시옷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 받으신 자료 꺼내보세요. 꺼내보시고, 지금부터 제가 자료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연필하고 자를 꺼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없는 분들은 뭐 됐고요. 자 있는 분들은 자를 꺼내셔서 제가 밑줄 하라는 걸 밑줄 하시면 돼요. 1번 갑니다. 풀어드릴게요. 정답 공개합니다. 1번. 부동산을 경제적 개념으로 분류하면 생산요소, 자산, 자본, 공장재단, 소비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OX. 답은 X고요. 공장재단 밑줄. 왜 밑줄한지 알죠?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공장재단만 밑줄했어요? 혹시 이걸 다 밑줄했어요? 공장재단만 밑줄하는 거예요. 2번. 중부동산은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OX. X. 좁은에 밑줄하세요. 그게 틀린 거예요.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돼요. 3번. 토지는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 OX. X. 토지가 소비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다에 밑줄하세요. 소비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X. 4번. 건물, 권원에 의해서 타인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명인방법을 구비한 수목은 토지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한 것으로 취급된다. OX. O입니다. 5번. 쌤, 얘는 왜 밑줄이 없나 하는 분들은 O니까. 밑줄이 어디서 다 맞는데. 5번.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 단연생 식물은 부동산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고 부동산 중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OX. X. 간주되지 않고 할 때 되지 않고 밑줄.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때 되지 않는다 밑줄. 그러면 이런 애들은 정착물로 간주 되고요. 중개 대상도 되고요. 틀린 거예요? 예. 6번. 임차인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다. OX. X. 부동산의 밑줄. 뭐로 간주되죠? 동산으로 간주됩니다. 7번. 제방, 저수지, 유유지, 사찰용지, 선화지, 유지, 택지, 나지, 공지, 맹지 등은 지목에 따른 분류이다. X. 밑줄 좀 그어드릴게요. 저수지 밑줄 하세요. 저수지는 지목이 아니에요. 유지라고 해야 돼요. 유유지 밑줄. 이 지목 아니에요. 사찰용지 밑줄. 지목 아니에요, 이거. 선화지 밑줄. 지목 아니에요, 이거. 그 옆에 유지는 밑줄하지 마세요. 그건 지목 맞아요. 그 옆에 다 밑줄하세요. 택지, 나지, 공지, 맹지 다 지목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지목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제방하고 유지밖에 지목이 없는 거예요. 이거 X입니다. 예, 8번. 건부지 가격은 건부 감가에 의해서 나지 가격보다 높게 평가된다. 건부 감가라는 말을 썼죠. OX, X. 높게 밑줄하세요. 높게. 낮게 평가됩니다. 예. 9번. 나지는 건물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를 말하며 지목이 대로 설정된 토지이다. OX. OX.
X. 일단 나지를 밑줄 하세요. 이거 공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줄 끝에 지목이 대로 설정된 토지다. 설정된 토지 밑줄 하세요. 설사 이게 나지를 하더라도 설정될 필요가 없습니다. 지목이. 10번.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에 정착물이 없고 공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나지라고 한다. OX. X. 공법에 밑줄 하세요. 사법으로 바꿔야 됩니다. 뭐 뭔지 알죠? 예. 11번.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말하며 하천, 도로 등의 바닥 토지에 사용되는 포괄적 용어이다. OX. O. 밑줄 없습니다. 그거는요. 12번. 획지는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것으로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OX. O. 13번. 공지는 지력 회복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시기하는 토지를 말한다. OX. X. 이거 휴안지입니다. 14번. 공지에 밑줄 하세요. 공지에 밑줄. 이거는 공지가 아니죠? 휴안지니까. 14번. 후보지는 임지, 농지, 택지, 상환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O. X 하지 마세요. O인데. 15번. 법지는 소유권이 인정되지만 이용 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를 말한다. O. X 하지 마세요. 얼마 많은데. 16번.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에는 구분지상권, 개발권 이전 제도,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등이 있다. OX. X. 지하 공간 밑줄 하세요. 공중원이 나와야 돼요. 아까 용적률이나 TD라는 지하 공간 관련 없다 그랬죠? 17번. 토지 소유권의 구체적 해석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기도 한다. OX. O. 법원의 판단하기도 하잖아요. 18번. 토지의 지하에 관한 권리 하나인 강화권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로 인정된다. OX. X. 인정된다. 밑줄 하세요. 인정되지 못합니다. 2장. 부동산 특성. 개별성 때문에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OX. OX. X. 개별성, 이질성까지 밑줄 하세요. 이건 개별성, 이질성 때문이 아니라 부동성, 인접성 때문이에요. 2번. 부동산 활동을 임장활동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부증성이라는 특성과 대인활동이라는 특성 때문이다. OX. X. 부증성에 밑줄 하세요. 부동성이에요. 토지는 비생산성 때문에 개별 용도의 관점에서도 공급을 증가시킬 수가 없다. OX. X. 용도의 관점 밑줄 하세요. 물리적 관점에서 공급을 증가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4번. 토지의 영속성은 부동산 시장을 국제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OX. X. 영속성이 아니라 부동성 때문에 국제화됩니다. 영속성에 밑줄 하세요. 영속성이 있으므로 장기 투자를 통해서 자본이득과 소득이득 얻을 수가 있다. 장기란 말이 뜹니까? 영속성 맞습니까? O.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최유효 이용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OX. O. 매립이나 산지 기간을 통한 농지나 택지 확대는 부증성의 예외이다. OX. X. 부증성의 예외 밑줄 하세요. 예외 없습니다. 토지의 가치 보존력이 우수한 것은 영속성에 기인한다. OX. O. 부동산 시장에 진출을 어렵게 하는 게 고가성이다. OX. O. 재고가 뜨면 내구성과 영속성이 같은 말입니다. 내구성과 영속성이 같은 말. 이것도 O. 부증성 때문에 토지의 조방적 이용을 촉진한다. X. 집약적 이용입니다. 조방적에 밑줄 하세요. 부동성은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나 사고방식을 토지에 적용할 수 없게 한다. OX. X입니다. 요거 영속성 때문이라고 제가 앞에서 P를 토함해서 강조했습니다. 부동성에 밑줄 하시고 밑에다가 P토라고 좀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P를 토함해서 강조했거든 내가 이걸 갖다가. 재생산 이론이 안 되는 건 영속성 때문이라고 P를 토함해서 강조했으니까 앞에다 P토라고 좀 P도 좀 튀겨 놓으시고 하세요. 예. 13번. 주관식입니다. 부동산 활동을 국제화시킨다. 무슨 성 할까요? 부동성 하시면 되고. 소유와 이용을 분리시켜서 임대차 시장을 발달한다. 무슨 성 할까요? 영속성 하시면 되고. 최유효용이란 말이 떴네. 무슨 성 할까요? 용도의 다양성 하시면 되고. 비교를 어렵게 하고 상품 간의 대체 관계를 제거한다. 무슨 성 할까요? 개별성 하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부동성, 영속성, 용도의 다양성, 개별성입니다. 예. 원래 이렇게 수업이 오랫동안 진행되지 않은데 오늘만 좀 개강이니까 오리엔테이션 시간 때문에 그랬고요. 다음 주부터는 50분 수업에 10분 휴식을 꼭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이 장기간 지체돼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다음 주까지
다음 주는 진짜 중요합니다. 이제 수요 공급 경제론 바로 들어가니까 다음 주까지 힘찬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